두 번째 게임으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위바위보 게임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고요. 이번에는 이긴 횟수와 더불어서 비긴 횟수도 같이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긴 횟수하고 비긴 횟수를 함께 저장을 하고 이긴 횟수만큼만 LED를 깜빡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핀 배열표는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동전 던지기 게임과 같습니다. D0, D1은 시리얼 통신을 위한 디지털 포트로 활용을 하고요. D13에 포함된 LED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핀 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클래스 개충도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더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객체화를 했습니다. 만물 객체화라는 개념, objectify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일단 myRand를 만들었고요. myRand는 난수를 발생하는 클래스입니다. 우리 게임에서는 난수 발생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myRand라고 하는 클래스를 베이스 클래스, 기반 클래스로 삼아서 myhand라는 클래스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이 myhand에는 점수를 기록하는 myscore와 LED를 깜빡이는 myblink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순서들을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게임을 초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init hand라는 이름으로 초기화를 하겠고요. 초기화가 다 되면 사용자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체크 핸들을 통해서 사용자 입력과 컴퓨터가 생성해낸 난수 사이를 비교해서 같은지 아니면 누가 이겼는지 그걸 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정이 끝나면 캘크 스코어를 통해서 누가 이겼는지 혹은 비겼는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게 끝나서 우리가 이겼다고 하면 거기에 맞도록 LED를 블링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게임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만든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화 기반으로 해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객체화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할 때 어색할지 모르지만 전혀 생소한 개념 아니라는 거 계속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바를 공부하면서 항상 공부하고 고민하고 실력을 다져왔던 부분이 그 객체지향이라는 부분이고, 이 객체지향이라는 부분은 프로그래밍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인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몸으로 체득이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가위바위보 게임이지만 이 게임을 객체화해서 한번 개발해보는 경험을 가지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차원에서 개발을 해 보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만든 클래스는 우리가 만든 게임은 myhand.h에 들어가 있는데 이 include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myhand.h라고 하는 게임을 include 하도록 하고요. C 언어와 마찬가지로 부등호 기호가 있다는 뜻은 현재 폴더 검색에서 파일이 없으면 include 파일이 있는, 그러니까 헤드 파일이 있는 폴더를 검색해서 myhand.h를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쌍따옴표하고 부등호로 표기한 include의 차이점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쌍따옴표만 한다면 헤드 파일은 현재 폴더만 검색하고 끝을 내지만 부등호를 사용하면 현재 폴더뿐만 아니고 include 폴더라고 하는 헤드 파일이 모여있는 폴더를 검색을 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현재 폴더에 헤더 파일이 있지 않고 include 폴더에 있기 때문에 부등호 기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헤더 파일 할 때 항상 하는 pragma once를 써서 헤더 파일은 한 번만 포함하게 합니다. 자, 지난번과 차이점은 이 myhand는 이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myRand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 myRand는 새로운 클래스이기 때문에 include를 해줘야 되고요. 현재 폴더를 검색하라는 뜻에서 쌍쌍표를 사용을 해서 헤더 파일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헤더 파일은 상속받게 되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상속받는 방법은 그냥 퍼블릭으로 상속을 받는 겁니다. myRand에 설정된 private, protected, public 이라고 하는 키워드 의미 그대로 멤버 함수와 멤버 펑션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외에도 protected도 받을 수도 있고 private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는 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가 상속을 받고 싶다고 하면 퍼블릭으로 상속을 받으면 myRand에 설정된 멤버 함수의 접근 권한은 변동시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걸 기억을 하겠고요. 그럼 퍼블릭으로 myhand라고 하는 이 클래스의 컨스트럭터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트럭터도 필요하겠죠. 디스트럭터도 정의를 합니다. 이외에도 내가 프라이빗 변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프로텍티드로 설정한 변수나 함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퍼블릭으로 설정한 함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프라이빗으로 설정할 변수는 일단 스코어가 필요한데 이긴 횟수하고 비긴 횟수를 모두 다 저장을 해야 되니까 my score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할 텐데 이 my score는 현재 파일에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include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my score도 사용을 하고 또 우리는 my blink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include는 3개를 합니다. 이 세 파일은 클래스를 담고 있는데요.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을 객체 의미별로 하나씩 모아서 클래스화, 객체화 했습니다. 그래서 myScore라고 해서 스코어 중에서 이제 윈에 대한 거 한번 저장을 하겠고요. 자, myScore 해서 타이 동점의 경우 그 다음에 my blink 해서 블링크를 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protected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일단 잘 모를 때는 입력과 출력은 없다고 생각하고 함수를 정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void init hand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겠고요. 또 checkhand라는 함수가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게 calcscore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어떤 게 필요했나요? blink LED가 필요하네요. blink LED. 자, void에서 blink LED라는 걸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정의가 protected 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다음 우리 필요한 게 이제 public 함수인데, 가장 중요한 public 함수는 setup하고 loop가 되겠습니다. 자, setup은 아두이노 코드에 setup을 이 클래스의 함수 member 펑션 메소드가 되고요. loop는 아두이노 IDE에서
저절로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치 언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루틴은 루프에 넣는데, 자, 그때 호출할 기능이 이 루프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저장해서 컴파일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my hand, 그래서 my hand라는 걸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클래스 이름과 변수 이름을 써주는데요. 이 클래스 이름은 사실은 데이터 타입이 되고 변수 이름은 인스턴스가 됩니다. 인스턴스와 클래스의 차이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 클래스는 데이터 타입이라고는 하지만 쉽게 말하면 설계도가 되는 거고요. 설계도를 바탕으로 해서 물건을 만들면, 제품을 만들면 우리가 그 제품을 컴퓨터 언어에서는 인스턴스라고 부른다. 자, 기억을 해야 되겠고, myhand.setup. 이 셋업은 자, 이 코드에서 퍼블릭으로 선언됐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myhand.loop. 이렇게 하면 코드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설계도 그리기, 그러니까 픽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코드를 이제 작성하는데, 코드 작성할 때는 함수나 클래스의 인터페이스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 myhand라고 하는 부분, myhand라는 부분에서 특별히 이제 컨스트럭터 할 거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init hand 쪽이 이제 초기화되는 부분이고, 체크 핸드에서는 이 가위바위보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캘크 스코어에서는 비겼는지 이겼는지 그 횟수를 여기 기록을 하게 되고, 블링크 LED에서는 이겼다고 하면 LED를 깜빡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셋업하고 루프에서 여기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 함수는 내가 설계도에 따라서 함수 인터페이스만 맞춰줬지 실제 코드가 들어있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야 되고, 이러한 별 의미 없는 코드더라도 컴파일할 때 에러가 나서는 안 됩니다. 에러가 나지 않는 거, 컴파일 에러가 없는 거 확인하면서 코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셋업에서 할 일은 자, init hand 이용해서 초결하는 겁니다. 셋업에서는 초결할 겁니다. 루프에서는 게임이 진행되도록 할 텐데요. 게임이 진행된다 함은 자, 사용자 입력을 일단 받아야 되겠죠.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그 사용자 입력에 따라 사용자의 가위바위보 중에서 하나 선택한 거,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난수 발생시켜서 가위바위보를 만든 거, 이 두 개를 만들어서 비교를 해서 이제 결과를 뽑아낼 겁니다. 자,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임하는 과정은 루프 쪽에 집어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 루프를 어떻게 설계하는가가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루프 쪽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게 input user, 그 동전 던지기처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야겠습니다. 근데 input user라는 함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보이드로 input user라는 걸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력을 받으면 사용자 입력 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체크 핸드에서 확인을 해야겠죠. 자, 확인하면 그 다음에 캘크 스코어에서 스코어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블링크 LED에서 LED를 깜빡이겠습니다. 근데 지난번 동전 던지기와는 다르게
입력과 출력을 우리 특별히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할 건가 하면 우리가 클래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클래스의 프라이빗 변수는 외부에서 접근을 못합니다. 상속을 받더라도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변수에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이랜드를 퍼블릭으로 상속받았지만 마이랜드 속에 정의된 프라이빗 변수가 있죠. 이 프라이빗 변수가 있잖아요. 이 프라이빗 변수에는 마이핸드는 접근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역 변수처럼도 느껴지는데 클래스 안에 프라이빗을 선언을 하면 내가 지역 변수, 로컬 변수로 선언한 것처럼 외부에서는 함수 바깥에서는 절대 접근을 못하는 것처럼 이 클래스 안에 프라이빗을 선언한 변수는 굉장히 차폐가 잘 됩니다. 보호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입출력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거는 내가 여기 프라이빗 쪽에 변수를 정의를 해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위바위보 했을 때 그 가위바위보 타입을 정해야 되는데 내가 define 하기보다는 자, 이뉴머레이션을 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hand type이라고 하는 이뉴머레이션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자, hand인데 가위, 그러니까 scissors니까 sci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위는 락입니다. 그 다음에 보는 보자기니까 페이퍼, 종인데 조금 미국 애들은 페이퍼라고 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잘못된 입력이 있으면 null이라고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점은 0이라고 명시하는 게 더 보기 좋고요. 명시 안 하더라도 첫 번째부터 0, 1, 2, 3 이렇게 숫자가 저절로 배정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하면 define을 이용해 가지고 이 세 가지 값에 대한 변수 선언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게 내가 define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기 위한 데이터 타입을 정했으니까 자, 이쪽에다가 우리 hand 타입이라는 걸로 해서 자, my hand 그 다음에 hand 타입에서 자, 랜덤으로 만든 hand라고 할까요? random hand 요 두 가지를 변수를 정하겠습니다. 정하고 초기화 해주는 게 좋으니까 hand null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자, 어떤 선택도 없기 때문에 hand null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init user에서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얘는 하는 역할이 자, my hand를 선택을 해주는 게 역할이죠. 그 다음에 check hand에서는 랜덤 핸드를 발생해가지고 자, my hand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해서 누가 이겼는지 이제 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컴파일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해 나가는데 컴파일에서 에러는 없어야 되고 자, 내가 작성하고 있는 이 코드의 나갈 방향, 그러니까 설계도 그리기를 바탕으로 해서 나갈 방향을 정확하게 정의해 줘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핸드 이용해서 이제 결과를 얻게 되면 자, 그 결과는 이겼다 졌다만 있으면 불리언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비겼다까지 있잖아요. 비겼다까지 있으니까 스코어에 대한 타입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이뉴머레이션에서 스코어에 대한 게임에 대한 타입이랄까요?
게임 타입이라고 해서 자 게임을 이겼는지 자 게임을 자 루즈는 이제 진 거고 게임 이긴 거는 윈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게임을 비긴 건 타이. 어떤 결과도 지금 배정 안 됐으면 널.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도 이 이뉴머레이션, 그러니까 나열 구조를 쓰지 않았다고 하면 디파인을 4개나 해야 되니까 불편하고 정리도 좀 안 되는 면이 있는데 이뉴머레이션을 하게 되면 디파인 한 것처럼 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체크핸드를 통해서 결과를 내가 파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return 값은 이제 게임 타입으로 return을 하도록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랜드 핸드를 만들어서 여기서 게임에 대한 결과를 이제 뽑아낼 건데 이 게임 타입에 대한 리턴이 돼야 되니까 체크핸드 구성이 코드 작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현재는 그냥 게임 널만 리턴을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체크핸드는 현재는 이제 리턴 값이 있으니까 게임 타입에서 n 게임 자 게임이 어떻게 됐는지 저장을 해서 그 결과를 체크스코어와 블링크 LED 쪽에 넘겨주는 걸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캘크 스코어는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입력의 데이터 타입은 게임 타입으로 입력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블링크 LED인 경우도 입력을 게임 타입으로 입력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myHand 클래스에 대한 함수 인터페이스는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컴파일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코드로 들어가서 자, 마이스코어에 대해서는 초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컨스트럭트를 보면 됩니다. 이 마이스코어는 이니스코어를 호출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초기화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마이블링크 초기화할 필요가 있어요. 13번 포트를 사용할 거고 블링크 딜레이는 100m초 할 거기 때문에 내가 굳이 초기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코드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자, myBlink를 선언을 할 때 입력이 없잖아요. 입력이 없기 때문에 myBlink는 이 코드가 호출이 됩니다. change LED port가 호출이 되고요. 지난번에 요 코드를 보면 요걸 좀 바꿉시다. change blink delay는 원래 초기값, 디폴트 값으로 해주는 게 맞으니까 자 얘로 디폴트 값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조금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해서 초기 값을 그대로 쓸 거니까 myBlink인 경우에도 초기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myRand인 경우는 초기화할 필요가 있죠. 어떤 면인가 하면 지금 가위바위보기 때문에 사용자 입력은 몇 개까지 받아야 됩니까? myRand인 경우는 입력을 3개까지 받아야 되니까 nmax가 3으로 돼야 되는데 디폴트 값은 10으로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myRand인 경우는 change randmax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어디서 해주는가 하면 뭐 myhand에서 해주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myRand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randomX는 내가 컨스트럭터에서 이제 호출을 할 건데 3개까지 할 거니까 define으로 자, hand에 대한 max 값은 3이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얘로 초기화 하게 되면 이 난수 발생할 때 3까지 나오라는 거니까 0, 1, 2 그러니까 컴퓨터라서 마지막 숫자는 뺍니다.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1, 2 이 3가지 경우를 쓰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확인했지만 여기서처럼 셋업 전에 선언한 이 변수는 난수 초기화는 되지 않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자 셋업에서 myHand 보면 이 셋업에서 이 난수를 한번 초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inithand가 초기화하는 부분이니까 initHand 쪽에서는 자 setSeed를 이용해서 이 seed를 한번 초기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setSeed는 원래 컨스트럭터에서 호출하면 끝이 나는 건데 지난번에 어디에 선언되는가에 따라서 초기화가 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 확인했기 때문에 그 확인을 바탕으로 해서 inithand에서 setSeed를 호출하도록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inithand에서는 자 가위바위보 하기 위한 초기화인데 그 초기화는 굳이 내가 다른 것들은 컨스트럭터에서 저절로 선언이 돼서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inithand에서만 초기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컴파일해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코드를 작성하면서 코드가 제대로 작성되는지 되지 않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serial begin을 해주겠습니다. 자, begin은 하는데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serial의 rate은 9600으로 작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serial은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코드로 한번 들어가면 자, input user를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자, input user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게 필요했나요? 그러니까 string talk 클래스가 필요했죠. 우리 지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자, string talk 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클래스는 string과 serial을 합성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클래스입니다. 우리가 만들지는 않고 갖고 와서 사용을 하는 클래스입니다. 이 stringtalk.h는 현재 폴더에 없기 때문에 부등호 기호 이용해서 include 폴더를 검색해서 갖고 오라고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input user에서 하는 역할은 자 string talk 해서 자 input을 이제 갖고 오는데 자 scanS로 input을 갖고 옵니다. 자, 이 input은 트림을 이제 해주면 좋기 때문에 자 사용자 입력할 때 그러니까 공백에 해당하는 문자들은 앞이든 뒤든 없애는 과정입니다. 자, 이걸 다 하면 이제 스트링으로 해서 hand 값으로 내가 받을 텐데요. toString으로 이렇게 받을 겁니다. 받고 요 hand는 다 처리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문자로 이렇게 받을 겁니다. 소문자로 만드는데 이 과정은 우리가 자주 쓰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얘를 함수화 해 놓으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컴파일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컴파일에서 문제는 없었고요. 지난번에 우리 확인한 코드니까 큰 문제는 없다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사용자 입력으로부터 이제 hand라는 값을 받기는 하는데, 요 값은 반복해서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에도 쓰고 지금 가위바위보에도 쓰니까 공통되잖아요. 공통되니까 이 경우는 얘는 함수로 표현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return은 스트링으로 하고 get input user string 이라고 정의를 해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얘를 return 해주면 되는데, 이름은 좀 일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str이라고 선언을 바꾸겠습니다. 그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return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 원래 실제 이 코드는 더 간단하게 돼서 스트링에서 shand는 자 get input user string으로 계산을 하라 라는 걸로 상당히 깔끔하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코드가 잘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업로드해서 코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코드는 지난번 동전 던지기에서 확인된 코드라서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함수화 했기 때문에 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str 잘 나오고요. 대문자로 쓰더라도 소문자로 나오는 거 확인했고, 숫자도 입력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됐으니까,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럼 인풋을 받았으면, 자, 이 인풋을 이용해 가지고 나는 my hand를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my hand 쪽에 초기화를 해주는 거니까, 요거는 잘못 썼으니까 얘는 갖고 와서 여기다가 하겠고요. 자,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my hand를 이제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 my hand를 어떻게 초기화할 건가 하면, 예를 들어 shand가 사용자가 이제 이렇게 scissors라고 하면 my hand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정의했던 요 hand 타입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이 사용자가 이 철자가 틀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맨 앞에 한자만 딱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자만. 딱 한자만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lse if에서 만약에 이제 바위는 락이니까 R로 시작하겠죠. 하면 락 해주고, 또 똑같이 적어줄까요? 자, 보자기면 P니까 paper 하면 얘도 paper 해주고, 사용자 입력이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처리 코드를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지난번과 동일하게 널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널로 하고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serial 자, print 해서 long input이라고 하고, 어떤 인풋을 사용자가 입력했는지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사용자 입력을 이제 받는데, 사용자 입력 받을 때, 그러면 아무런 정보도 없으면 곤란하니까, 여기다가 시리얼로 하나 프린트를 해주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select your pen.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scissors, rock, paper. 자, 얘를 입력하라고 해줘서 입력을 다 하고 나면 자, 사용자에게 정보를 알려줘야 되겠죠. 정보를 알려줘야 돼서 serial, 자, print line으로 해서 어떤 걸 입력했는지 표시를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input user 쪽은 우리 지난번에 작성한 동전 던지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하면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동전 던지기처럼 프론트 백이 아니고 이제 가위바위보에 해당하는 기능이 이제 들어갔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드 개발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업로드해서 기능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입력받아서 사용자가 어떤 선택했는지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치더라도 사용자 선택했다는 거 알고 있고 잘못 입력하면 wrong input이라고 하고 다시 입력을 받도록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